네, AI 기반 공시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큐어 뉴스 조우진 대표, 오늘은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는지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화 H2에너지 USA가 고려아연과 사업 제휴 및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전에 참여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이 RF텍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YG엔터가 블랙핑크를 필두로 내년 실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표님,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공시인가요? 하나그룹이 고려아연 지분을 상당 부분 벌써 이렇게 매입했던데 어떤 내용이죠? 예,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그 고려아연이 공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의 이제 미국 계열사인 하나 H2 에너지 법인이 이제 고려아연에다가 4,700억 정도의 지분 투자를 하고 그것을 계기로 말미암아서 고려아연과 하나그룹이 이제 다각도로 이제 사업을 갖다가 협력하게 됐다는 이제 공시입니다. 고려아연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제 비철금속 이제 기업인데요. 고려아연의 특징은 이제 지금의 최현범 부회장이 필두로 이제 많은 다각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이제 거의 그 오너 그룹이 움직이지 않고 주가나 IR에도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경영권에 대한 문제 소지도 없을 정도로 아주 이제 지분율이 탄탄하고, 두 번째는 비철금속, 그 아연과 같은 이제 구리란 비철금속이 사실은 뭐 크게 뭐 사업이 성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수요가 줄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일종의 이제 약간 그 조용한 회사로 이제 치부되면서 그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윤범 부회장이 이제 진두지휘를 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공시 중에 하나도 하나그룹과 더불어서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은 4,700억을 갖고 고려아연은 동박에 대한 증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동박이라 한다면 2차 전지에서 음극에 있는 그 소자를 갖다가 이제 강화시키는 분야인데, 그 2차 전지의 이렇게 용량을 갖다가 배터리 용량을 키우려면 이 동박의 이제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진머티리얼스 좀 이따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K케미칼 등이 이제 그 동박 사업에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오랫동안 2차 그 비철금속을 해온 기업 입장에서는 동박 분야는 사실은 이제 익숙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박을 진출했을 때 큰 어려움은 없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동박 사업 진출했는데, 이번에 그 받은 4,700억 갖고 동박 사업의 설비를 갖다가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SK케미칼, 그다음 일진머티리얼스, 국내에서는 고려아연이 3강 구도로 가면서 그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제 동박이라는 것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이제 막 사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 사업 전체의 어떤 치열한 뭐 제살깎기 이런 경쟁은 아직은 없을 거라 여겨지는데, 고려아연이 이런 새로운 사업에 진출함을 말미암아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리레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2차 전지 동박 특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다음으로 살펴볼 게 롯데케미칼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전에 참여를 했는데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일진머티리얼즈의 허대명 대표가 이제 지분 53%인가를 갖다가 다 내놓겠다고 했는데, 원래 롯데케미칼 말고 이제 다른 이제 베어링 그 PE가 이제 원래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점쳐였습니다. 그런데 베어링은 이제 인수전에서 철회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오늘 공시에서 풍문조회 공시에서 우리가 인수전에 참여했다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는데,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이제 역시 다각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실제로 지분 투자하는 그 다른 회사 지분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기존 롯데케미칼이 갖고 있던 기업 중에 하나 롯데정밀화학이었습니다. 정밀화학의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심지어 주주들 사이에서도 야, 롯데케미칼이 롯데정밀화학을 갖다가 인수합병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사 모두 이제 부인한 상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분을 왜 늘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마 시장의 추정은 무엇이냐면, 롯데케미칼이 롯데정밀화학의 지분을 늘리면은 완벽한 합병은 아니지만 일정 이상 편입 기업으로 이제 계열사의 신분을 바꾸게 되면 그만큼 롯데정밀화학의 실적이 고스란히 롯데케미칼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롯데케미칼이 주주들에게도 득이 되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롯데케미칼이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드린 공시인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스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스가 현재로서는 세계 동박시장의 4위권입니다. 1등 SK케미칼이고 2등이 중국과 대만 기업 등인데 하지만 일진머티리얼스가 말레이시아에 이제 증설하고 있는 공장이 올해 연말에 완벽하게 이제 그 가동이 재개가 된다면 일진머티리얼스는 담숨에 이제 2등 기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진머티리얼스가 유럽에도 이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스 지분을 인수한 다음에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럽에도 이제 동박시장을 갖다가 열게 된다면 단숨에 일진머티리얼스는 SK케미칼과 더불어 1, 2등을 갖다 다투는 이제 그런 규모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성장이라는 것은 다각점은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가 하나의 R&D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R&D를 투자한 그 제품이 많아진다. 100만 대를 파느냐, 500만 대를 파느냐, 1000만 대를 파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고 규모의 경제가 창출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똑같이 동박 분야에서 R&D를 했는데 일진머티리얼스 인수와 많이 롯데케미칼이 규모의 경제를 갖다가 세계 1위권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일진머티리얼스 입장에서는 큰 수혜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고려아연과 그리고 롯데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까지 오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셔서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